여러분,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가 미군 병사 3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레베카 파커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동물행동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미국 국방부에서 군견 프로그램 수석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견의 능력을 평가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죠. 2023년 봄 펜타곤에서 예상치 못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군견 교환 프로그램을 평가하라는 것이었어요. 상급자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파커 박사 한국에서 진돗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평가해 주세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아시아에 과장된 선전용 프로그램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연구원이었던 저는 일본으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 현지 연구진이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죠. 제 논문이 무산되었고 학계에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연구진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상급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3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어차피 허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캘리포니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군견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충성심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나라가 자기네 개를 최고라고 하겠지. 저는 코웃음을 치며 자료를 덮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형식적인 평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그 이후에 알게 되었죠.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도착한 저는 한국군 교환장교인 김대위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파커 박사님. 김민수 대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영어는 문법적으로는 맞았지만 발음이 어색했고 단어 선택도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저는 내심 실망했어요. 네, 김대위. 진돗개를 보러 왔습니다. 아, 예. 한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위가 저를 안내한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라를 봤습니다. 중간 크기의 흰색과 갈색이 섞인 개였어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개처럼 보였습니다. 한라요? 산 이름을 개한테 붙였나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서구에서는 개에게 맥스나 벨라 같은 현대적인 이름을 짓는데 산 이름이라니. 역시 아시아적 감성이구나 싶었죠. 김대위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아름답고 신성한 곳이죠. 그의 서툰 영어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정확한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기지를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실망을 맛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훈련 도구들이 미군의 최신 장비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낡은 가죽 목줄, 단순한 모양의 장난감들. 이런 걸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내일부터 한라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위의 말에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20년 전 일본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다 똑같아.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저는 중얼거리며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하루만 대충 보고 빨리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라라는 개가 특별할 거라는 김대위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과장된 자랑일 뿐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신반의하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대위가 준비한 것은 폭발물 탐지 훈련이었어요. 미군이 사용하는 최신 IED 모의 폭탄을 숨겨놓고 한라가 찾아내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었습니다. 김대위가 한라의 목줄을 풀자 한라는 즉시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작. 김대위의 간단한 명령과 함께 한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한라는 훈련장을 체계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모습이 여느 군견과 다르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그 속도가 놀라웠어요. 첫 번째 폭탄을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습니다. 한라는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서 앉았어요.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우연이겠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라는 계속해서 나머지 폭탄들을 찾아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정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섯 번째 폭탄이었어요. 이건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매우 교묘한 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군견들은 대부분 놓치는 위치였죠. 한라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뭘 하는 거지? 하지만 한라는 정확히 다섯 번째 폭탄이 숨겨진 곳에 앉았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모두 찾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총 5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미군 최고 군견들도 보통 8분에서 10분은 걸리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다시 해보죠. 김대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빨랐습니다. 4분 30초 만에 모든 폭탄을 찾아냈거든요. 김대위가 한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라는 특별합니다, 박사님.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미리 위치를 알려줬거나.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한라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개였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라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라의 놀라운 실력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김대위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설계하겠습니다. 김대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박사님. 저는 기지 내 특수훈련구역에 복잡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미로 형태의 구조물에 여러 층으로 나누어 폭발물을 숨겼어요. 거기에 인명구조 요소까지 추가했습니다. 이건 미군 최고 군견들도 실패하는 코스입니다. 저는 김대위에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테스트했던 독일 셰퍼드 2마리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 모두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한라가 할 수 있을까요? 김대위는 한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라는 미로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마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라는 미로를 헤매지 않고 정확한 루트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물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이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길을 아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라는 마치 미로의 구조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간 한라는 더욱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폭발물이 숨겨진 곳마다 정확히 찾아가서 앉았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인명구조 부분이었습니다. 더미 인형이 잔해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한라는 냄새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어요. 지저 한라. 김대위의 명령에 한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짖었습니다. 길고 간격을 둔 짖음이었어요. 마치 구조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코스를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기존 미군 기록 22분을 무려 7분이나 단축한 것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대위가 한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한라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박사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아직 제가 모르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미소만 지을 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라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라의 진짜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그 놀라운 실력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과거를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라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김대위의 임시 사무실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대위님, 한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한라는 평범한 군견이 아닙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한라는 영웅입니다. 김대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군 부대가 미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급습이 있었습니다. 탈레반의 기습 공격이었어요. 혼란 중에 건물이 붕괴되었고 미군 병사 3명이 잔해 더미에 매몰되었습니다. 김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낮아졌죠. 모든 사람이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라가 나섰다는 건가요? 네. 한라는 잔해 더미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특정 지점에서 계속 짚고 파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하지만 한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2시간 동안 계속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72시간이나요? 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결국 구조대가 한라가 가리킨 지점을 파기 시작했어요. 김대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명의 미군 병사가 모두 살아있었어요. 한라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 미군 병사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임스 윌슨 상사, 마이클 브라운 병장, 데이비드 존슨 일병. 모두 한라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미군 부대에서는 한라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외국 군견이 미군 훈장을 받은 것은 한라가 처음이었어요. 김대위가 서류함에서 훈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미군 공식 훈장이었어요. 하지만 한라에게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구조된 병사들이 한라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김대위가 편지 몇 통을 건네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라에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고맙다, 친구야. 마이너스 제임스 윌슨. 두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마이너스 마이클 브라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라의 진짜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는 한라의 이야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가 마지막 날, 김대위는 기지 인근 사막 지역에서 야외 훈련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한라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박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 훈련용으로 사용되었는데 간혹 미폭발 탄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대위의 경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훈련이 시작되고 한라는 또다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막의 모래 속에 숨겨진 폭발물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한라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은 각도에서 보려고 안전구역을 조금 벗어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라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앉았습니다. 한라야, 왜 그래? 저는 의아해하며 한라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라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대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움직이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인가요? 발밑을 천천히 내려다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쳤어요. 제 발 바로 밑에 오래된 훈련용 탄약이 있었거든요. 불안정한 상태로 땅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이건 앞발식입니다.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할 수 있어요. 김대위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옮겼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 폭발물 처리반을 부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동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라는 저보다 더 대단했어요. 제 앞에 앉은 채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저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한라야, 고마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라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탄약을 제거하고 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박사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라가 아니었다면. 김대위의 말에 저는 한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개가 제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라는 단순히 뛰어난 군견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라가 제 목숨을 구해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저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반화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김대위와 한라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대위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대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사님. 이해할 수 있어요. 김대위가 한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대위님, 제가 국방부에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한라와 한국 군견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리는 보고서를요. 김대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숨겨둘 수는 없어요. 미군도 한국의 훈련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라의 능력,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웅적 행동, 그리고 제 목숨을 구해준 일까지 상세히 기록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라는 단순한 군견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웅이며 한미 동맹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충성심과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한라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는데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라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한라는 제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작별 인사 같았어요. 김대위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박사님,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열린 국방부 군견 프로그램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은 미군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한라가 보여준 능력은 기존의 모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전투에서 미군 병사 3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한국의 군견 훈련 프로그램을 공식 매뉴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위가 무대에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민수 대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군견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김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위님, 처음부터 영어를 이렇게 잘하셨으면서 왜? 김대위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한라를 봐주시길 바랐어요, 박사님. 만약 제가 처음부터 유창한 영어를 했다면 한라보다 저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라를 만나보시겠습니까? 김대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라가 여기 있나요? 네,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라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한라였어요. 여전히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라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라야, 보고 싶었어. 그때 한미군 장성이 다가왔습니다. 파커 박사, 오늘 발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가 바로 그 유명한 한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가 그런 일을 해냈다니. 장성은 한라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라는 미군 명예군견 칭호를 받았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라는 용기와 헌신의 상징입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이죠. 사령관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어요. 작은 나라의 작은 개가 세계 최강 미군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김대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라 덕분에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한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진돗개 한라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모두 갖춘 정말 특별한 견종입니다. 한라의 이야기는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주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